곰팡이 냄새가 나네요. 15년이나 묵은 양복을 입고 오시다니. 차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50대 여성, 오미자가 코를 막으며 비웃습니다. 68세 태수는 낡은 양복 소매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런 분이 우리 아들 장인어른이 된다고요? 그 순간 철컥 오미자가 태수의 얼굴에 물 한 잔을 정면으로 끼얹습니다. 파혼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물에 젖은 태수의 얼굴,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그의 눈빛이 천천히 변합니다. 감히 내 딸을 울렸군. 그리고 3일 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사연가족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변두리 빌라촌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좁은 방에서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였죠. 68세 퀵서비스 배달원. 하루 평균 50건, 비 오는 날엔 70건까지 뛰어다니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서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배달지가 5층 빌라 옥상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는 안내문을 보고도 괜찮습니다 하며 계단을 올랐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선 아프단 소리 하면 안 돼. 태수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헬멧을 쓰고 밖으로 나서려는데 딸 서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또 그렇게 일찍? 일찍 일어났네. 어서 자거라. 아빠 금방 다녀올게. 아빠. 서윤이 태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의 하얀 손과 대비되는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 태수는 슬며시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더 꽉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기다려요. 서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핸드크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등에 크림을 짜서 정성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죠. 딸아, 괜찮다. 아빠 손은 원래 이래. 아니에요. 우리 아빠 손 예전엔 아니랬어요.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그의 손은 달랐어요. 명함에 회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던 그때 그의 손은 비서가 매일 관리해주던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이요. 응. 예비 신랑 민준이 부모님이 상견례 하고 싶대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 그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호텔 식당 대관료 식사비 선물. 최소 500만 원은 들겠구나. 하지만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해야지.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당연히 해야지. 아빠. 괜찮아. 아빠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 서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아빠, 이제 고생 그만 시켜줄게요. 태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양복 가방 하나를 꺼냈죠. 1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여보. 태수는 장롱 위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은하게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 그녀가 살아있을 때 사준 그 양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준 옷 아직도 입을 수 있을까? 태수는 양복을 꺼내 걸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빗발해 있었고 소매 끝에는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상견례에 입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어보니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헐렁했습니다. 68세의 마른 몸에는 조금 커 보였죠.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모습으로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저 건너편에 앉을 예비 사도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분명 반듯한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자신은 15년 된 낡은 양복에 손등엔 파스 냄새가 밴 늙은 퀵서비스 배달원. 아빠. 서윤의 목소리에 태수는 화들짝 놀라 양복을 벗었습니다.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은 아버지가 꺼내놓은 양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이거. 응, 엄마가 사준 거. 아빠 이거밖에 없어서. 아빠 미안해요.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이 양복이 제일 좋아. 내 엄마 생각나잖아. 태수는 양복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3일 전, 태수는 새벽 배달을 마치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보니 잔고는 87만 원. 이번 달 배달비가 들어오면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견례 비용에 딸 결혼 준비금까지 생각하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나 지훈이에요. 오랜만에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태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지훈. 15년 전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말렸던 그 사람이었죠. 미안하다, 지훈아. 나 지금 좀 바빠서. 형님, 전 아직도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어요. 고맙다. 하지만 난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태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양복에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구김을 하나하나 펴가며 먼지를 털어냈죠. 낡았어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서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간다. 태수가 문을 열자 서윤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딸아? 아빠가 이상해? 아니요. 우리 아빠 멋있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아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옆에만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그 호텔 상견례장에서 펼쳐질 굴욕을, 자신의 낡은 양복 소매를 보며 코를 막는 차가운 시선들을, 그리고 딸이 그 모든 걸 지켜보며 흘릴 눈물을. 강남 H호텔 3층 로얄 다이닝룸. 태수와 서윤이 도착했을 때 예비 사돈 일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죠. 예비 사돈 되는 남자 박철호 상무는 명함을 꺼내며 건성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태수의 얼굴이 아닌 낡은 양복의 소매 끝을 향하고 있었죠. 보풀이 일어난 그 소매를. 아, 예. 박철호입니다. 삼성물산 상무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수라고 합니다. 태수가 명함을 받으려는데 박철호는 슬쩍 명함을 거뒀습니다. 아, 명함이 한 장밖에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함집에 수십 장이 꽂혀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아, 나한테 줄 명함이 아까운 거구나. 태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예비 사돈 되는 여자 오미자가 코를 찡그리며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여보, 당신도 이 냄새 안 나요? 뭔가 쿰쿰한 게. 아, 그러게요. 무슨 냄새인지. 오미자의 시선이 천천히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태수의 양복에. 혹시 그 양복이요? 네. 태수는 깜짝 놀라 자신의 양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양복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아, 됐어요. 괜찮아요. 오미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된 양복.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양복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침에 분명 햇볕에 말리고 뿌리는 탈취제까지 뿌렸는데. 아니야. 냄새 안 나. 그냥 트집 잡는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 어쨌든 주문이나 할까요? 박철호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태수도 메뉴판을 펼쳤는데 가격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런치 코스 A 18만 원, 런치 코스 B 25만 원, 프리미엄 코스 38만 원. 5명이 먹으면 최소 200만 원은 나오겠구나. 저희는 프리미엄 코스로 할게요. 와인은 이 샷도 마고로 한 병. 박철호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아버님도 같은 걸로 하시겠어요? 오미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설마 같은 걸 시키진 않겠지? 라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아, 저는 그냥 코스 A로. 아빠. 서윤이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같은 거 시켜요. 우리도 프리미엄으로. 딸아, 괜찮아. 아빠는 이게 더 좋아서. 사돈께서 부담스러우시면 각자 계산하실래요? 오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남자 쪽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자 계산? 그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상견례인데 각자 계산을 하다니. 아닙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야죠.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 카드 긁으면 되겠지. 다음 달 배달비로 갚으면 돼.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38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자격이.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박철호가 와인을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합니다. 배달요? 아, 택배? 아닙니다. 퀵서비스요. 아. 박철호와 오미자가 동시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퀵서비스라면 오토바이 타시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 오미자가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딸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68세에 오토바이를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어머. 오미자가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집은 어디 사세요? 봉천동의 작은 빌라를. 전세요? 월세입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위 민준이가 껄끄럽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서윤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윤이가 이렇게 착하고. 민준아, 넌 좀 조용히 해. 오미자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서윤 씨,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지방대라고요? 이름 들어도 모르겠네요. 네. 그럼 회사는요? 어디 다니세요? 중소기업인데요. S전자부품이라고. 중소기업. 오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 집안은 우리 집안과 안 맞아.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참아. 딸을 위해서 참아. 그때였습니다. 실례지만 사돈 어르신. 오미자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손 좀 닦으시는 게 어때요? 아까부터 보니까 손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요. 태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분명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톱도 깎고 때도 밀고. 하지만 손등에 밴 상처 자국들, 굳은 살, 검게 변한 손톱 밑 15년 동안 쌓인 노동의 흔적들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는 물티슈를 받아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난 잘못됐다는 말 안 했는데요. 오미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손이 지저분해 보여서 닦으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혹시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여보? 박철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 말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나? 태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총 금액 224만 원.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70만 원이 아니라 224만 원. 서비스 찾으며 뭐며 붙어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카드 되세요? 한도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이미 50만 원을 쓴 상태였거든요. 250만 원 남았으니까 간신히 되겠지.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고 태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명이 삐뚤빼뚤했죠.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로비로 나오는 길. 오미자가 태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돈 어르신 잠깐만요. 네. 오미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적한 복도 쪽으로 태수를 이끌었습니다. 서윤과 민준, 박철호는 로비에 남았죠. 사돈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결혼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제 아들 민준이가 서윤 씨를 좋아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68세에 월세 빌라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우리 집안 사돈이 된다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태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대학 교수 집안이에요. 제 시아버님도 서울대 명예교수셨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근데 사돈이 퀵서비스 배달원이라니. 제가 돈은 없지만 딸만은 정말 잘 키웠습니다. 서윤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고. 그건 인정해요. 서윤 씨 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착한 게 밥 먹여줘요? 오미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조사해봤어요. 서윤 씨 지잡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고 급여도 최저받을 것 같은데. 맞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연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연봉 8천만 원이에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이게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사랑? 오미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보세요, 사돈 어르신. 그 나이까지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준이 여자 많아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 의사, 변호사.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서윤 씨를 선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태수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오미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수표로. 이게 무슨. 이거 받고 우리 애들 헤어지게 해주세요. 조용히.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정신이십니까? 제 딸을 돈으로 5천만 원 드릴까요? 이 사람이. 태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철컥. 오미자가 들고 있던 생수병의 뚜껑을 열더니 태수의 얼굴에 물을 정면으로 끼얹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양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15년 된 아내가 사준 그 양복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요. 파혼입니다. 지금 당장 딸 데리고 나가세요. 태수는 물에 젖은 얼굴로 오미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죠.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딸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양복,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딸의 눈물. 이 모든 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서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죠.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젖은 양복을 벗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사준 옷을 이렇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민준 씨, 서윤이 잘 부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무슨 말씀을?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반짝이는 불빛들. 저 빛나는 세상에는 자신 같은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는 오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 너 우리 아들한테서 손 떼. 네. 오미자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아버지는 늙은 배달원에, 너는 싸구려 대학 나온 중소기업 직원. 말이 돼? 손 놓으세요. 손을 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오미자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회사 앞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제발요. 닥쳐. 너 같은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어. 그때 회사 상무가 나왔습니다. 서윤 씨, 이게 무슨 소동이에요?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앞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다니. 서윤 씨, 당장 인사팀으로 들어가 보세요. 1시간 후, 서윤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서윤은 멍한 얼굴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길 건너편 자동차 안에서 태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머리채를 잡히는 모습, 딸이 울며 애원하는 모습, 딸이 해고당하는 모습. 으아악. 태수는 핸들을 쥐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가난해서. 그날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날 밤, 태수는 오랫동안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 15년 동안 봉인해뒀던 그 이름. 하지만 오늘 딸이 머리채를 잡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태수는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고 그 밑에 숨겨뒀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죠. 15년 만에 여는 가방.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김태수. 태수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 장롱 위 아내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했던 말이 떠올랐죠. 여보, 제발 회사 일은 그만해요. 서윤이 곁에 있어줘요. 회장이 아니라 아빠로 살아줘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수는 모든 걸 동생 태준에게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회장 자리를, 재산을, 권력을 모두. 그리고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살았습니다. 딸 곁에서 그저 아빠로만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을 이렇게 놔둘 순 없어. 태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15년 동안 꺼져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데 한참이 걸렸죠. 그리고 화면이 켜지자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죠. 형님, 제발 연락 주세요. 형님, 회사가 엉망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형님, 태준 부회장이 회사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는 3일 전이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형님을 기다립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지훈아, 나야. 형님?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그래, 나다. 형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형님의 목소리. 지훈아,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장실 앞으로 와라. 내가 돌아간다. 네?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해. 전 이사진 전원 참석.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형님, 저 정말 고생 많았다, 지훈아. 15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고마워.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늙은 얼굴,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15년 전 그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미자,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본사 30층짜리 빌딩 앞.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서는 이곳. 낡은 점퍼를 벗고 서류 가방에서 꺼낸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15년 전 맞춤 제작했던 그 정장. 놀랍게도 여전히 몸에 맞았죠.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실에 갑니다. 네. 회장실은 일반인 출입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형님. 지훈은 태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셨습니다. 일어나, 지훈아. 사람들 보잖아. 형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상무님이 무릎까지 꿇는 사람이라니. 혹시 태수는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15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엘리베이터. 지훈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 카드키. 15년 동안 제가 매일 충전해뒀습니다. 형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태수는 카드키를 받아 엘리베이터 센서에 댔습니다. 삑. 김태수 회장님 환영합니다. 기계음이 울려 퍼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0층 회장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태수는 회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 형님, 이사회가 30분 후에 소집됩니다. 태준이는? 부회장님은? 아직 형님이 오신 걸 모릅니다. 그래. 그게 좋아. 태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그대로 도장과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지훈아, 회사 상황 보고해. 지훈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형님이 떠나신 후 태준 부회장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는 형님이 15년 전에 남기신 이중 장부가 있습니다. 형님만 아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죠. 잘했다. 태수는 책상 뒤편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삑삑삑 철컥. 금고 안에는 USB 하나와 문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장을 본다. 오전 10시 이사회의실. 12명의 이사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준 부회장이 앉아 있었죠. 도대체 누가 감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거야? 지훈 상무. 제가 소집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사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태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수 회장. 살아계셨어? 15년 만에.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는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여러분. 그리고 태준아. 형님 이게 무슨. 형님은 15년 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셨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야. 잠시 자리를 비운 거지. 이 회사 지분의 60%는 여전히 4명이야. 알고 있었나?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형님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뭐라고요?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형님, 15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키웠어요. 매출을 2배로 늘렸고 계열사를 10개나 만들었다고요. 그래, 수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500억 원을 빼돌렸지. 순간 이사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형님? 있지. 태수는 USB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15년치 이중 장부가 다 들어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횡령 증거 전부.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형님,
그건 그리고 오늘부터 나 김태수가 다시 이 회사의 회장으로 복귀한다.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안건. 박철호 삼성물산 상무. 이 사람 알아? 지훈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박철호의 얼굴 사진이 크게 나타났죠. 이 사람 회사, 우리 태산그룹 계열사에서 부품을 납품받고 있지? 네, 형님. 연간 50억 원 규모입니다. 오늘부로 계약 전면 해지. 그리고 이 사람 회사가 받은 모든 대출, 태산캐피탈 명의로 된 거 있나? 30억 원 있습니다. 즉시 회수해. 네. 하지만 형님,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겠지. 그게 목적이야. 이 사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회장의 냉혹함에. 그리고 오미자. 이 여자 남편 회사 알아? 지훈이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태산건설에서 아파트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입니다. 계약 금액 200억 원입니다. 계약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 시공 부실 명목으로. 형님, 그 정도면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겠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태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에게 물을 끼얹은 대가, 내 딸의 머리채를 잡은 대가 제대로 받아야지. 그날 오후, 오미자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으로 주세요. 카드 됩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나 쇼핑 중인데. 태산건설에서 우리 계약 해지했어. 그것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대. 네. 갑자기 왜? 모르겠어. 그리고 태산캐피탈에서 대출금 30억 원 즉시 상환하래. 어떻게? 오미자의 손에서 명품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망한 거야. 완전히 망했어. 그때 오미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김태수. 내 딸을 울린 대가를 받아라. 이제 시작이다. 오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수? 그 늙은 배달원이? 같은 시각 태수의 집.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했던 딸이었죠. 아빠. 거실에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딸아, 아빠는 잠깐 다녀올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마. 곧 다 해결될 거야. 아빠를 믿어라. 마이너스 아빠가.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 서윤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김태수 씨와 관련하여 조사할 게 있어 왔습니다. 네. 우리 아빠가 무슨... 김태수 씨가 비자금 5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으로 따님인 서윤 씨도 지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동행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비자금을... 그게 무슨... 같은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태준 부회장이 형님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양까지.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서윤 양을 연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딸을. 태수가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수 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내 딸은 아무 죄가 없어. 날 잡아가도 좋으니 딸만은 연행하십시오. 철컥. 태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는 복도에서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비웃고 있었죠. 형님 15년 만에 돌아오셔서 날 무너뜨리려 했어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제 사람들이 검찰에 다 깔려 있는데요. 태준아, 내가 감히 형님 딸도 같이 조사받을 겁니다. 공범이라는 증거도 제가 다 만들어뒀거든요. 재밌겠네요.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감방에 가는 모습.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살아서 나가시겠어요? 글쎄요. 최소 15년은 가두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수는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려다가 오히려 너를 더 깊은 수렁에. 유치장. 태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복수. 하지만 딸만 더 깊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였나. 그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형님, 지훈아, 서윤이는 우리 딸은 괜찮아?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형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어떻게? 태준이 검찰까지 손을 쓴 상황에서 형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그 USB. 그 안에는 태준 부회장뿐 아니라 검사들과의 유착 관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형님이 1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를, 내 딸을 지켜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형님. 3일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겨우 3일 만인데 아버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아빠, 딸아, 괜찮아? 조사는 잘 받았어? 힘들진 않았고. 태수의 첫 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닌 딸의 안부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회장이었다는 게. 태산그룹이라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널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재벌 집딸로 키우면 진짜 널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아빠. 서윤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태수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죠. 아빠, 나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뭐? 검찰 조사받으면서 느꼈어요. 이거 조작이에요. 태준 삼촌이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태준이가 워낙 치밀하게. 아빠.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유품 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맡긴 USB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어렸을 때 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빠한테 뭔가를 건네주면서 이건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잘 보관해 뒀다가 서윤이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전해주세요라고 하시던 거.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 USB에 뭐가 들어있어요? 15년치. 태준이의 모든 범죄 증거. 그리고 검찰,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내 엄마가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몰래 모아둔 거야. 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 그 USB 위치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서 제가 끝낼게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아빠.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빠가 날 지켜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태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어느새 이렇게 강해졌구나. 집 장롱 제일 위, 엄마 영정 뒤에 작은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그 안에 USB가 있다. 알았어요, 아빠. 저 믿어요. 서윤아. 아빠도 날 믿어요. 내가 꼭 아빠 구해낼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곧 만나요. 밖에서. 그날 밤 태수의 집. 서윤은 장롱 위를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그 뒤를 보니 정말로 작은 금고가 있었죠. 924. 서윤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철컥.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죠.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다 컸겠구나.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믿어. 이 USB 안에는 내 아빠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사용해.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잘할게요. USB를 꽉 쥐고 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죠. 녹취록, 문서 스캔본,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해. 서윤은 즉시 지훈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상무님, 저예요. 서윤이요. 서윤 양,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정말입니까? 네. 내일 아침 이사회 있죠? 제가 그 자리에 갈 거예요. 하지만 서윤 양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 상관없어요. 제가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이사회의실. 태준 부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김태수 전 회장의 횡령 건으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저예요.
김태수 회장의 딸 김서윤입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어? 너도 지금 조사받는 신분 아니야? 네, 조사받고 있죠.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에요. 서윤은 태블릿을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야 이게? 당장 나가. 태준이 소리쳤지만 지훈 상무가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 일단 들어보시죠. 김태수 회장님의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스크린에 문서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화면. 비자금 조성 내역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건 지난 15년간 태준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 500억 원. 뭐야 이게? 두 번째 화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태준 부회장은 1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이 사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화면. 검사 정치인과의 금품 수수 내역. 그리고 이건 태준 부회장이 검찰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현석 부장검사에게 5억 원, 국회의원 박성훈에게 10억 원. 닥쳐. 당장 닥쳐. 태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게 다 조작된 자료야. 믿지 마세요. 조작이요? 서윤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네 번째 화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부장 형님 건으로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태준 부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을 최소 10년은 가둬놔 주세요. 그리고 딸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따님도요? 하지만 증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죠. 대신 5억, 아니 10억 드리겠습니다. 하하, 부회장님은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이건 2주 전 태준 부회장님 사무실에서 녹음된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15년 전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준 부회장, 당신은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자리를 훔쳤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 죄 없는 저와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뇌물 공여,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태준이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컥. 수갑이 태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가 만든 함정이야. 15년 전부터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던 거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언젠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태준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 사진들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 씨, 그럼 이제 회장님은 곧 풀려나실 거예요. 무혐의로.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
김태수 씨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석방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햇살 아래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아. 부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딸아, 내가 다 해냈구나. 아빠가 평생 날 지켜줬잖아요. 이젠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였어요. 태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지훈도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형님 환영합니다. 돌아오신 걸. 고맙다, 지훈아. 서윤이 잘 도와줘서. 아닙니다. 서윤 양이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 닮아서 이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3일 후 태산그룹 본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경영 복귀를 선언하십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태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산그룹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태수는 옆을 봤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올라왔죠. 제 딸 김서윤을 태산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회장님, 나이가 너무 어리신 거 아닙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저는 이번에 회사를 살렸습니다. 500억 원 비자금을 밝혀냈고 부패한 경영진을 몰아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박수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서윤과 함께 오미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오미자가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초췌한 모습. 김 회장님. 오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물병을 열었습니다. 철컥. 그리고 오미자의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싹. 이게 어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하신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미자는 물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서.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격도 없다고 하셨죠? 맞아요. 지금 어머니가 그래요. 파산하고 나니 인격도 사라졌네요. 서윤 씨, 제발. 우리 아빠 양복 보풀 보면서 곰팡이 냄새 난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니 옷에서 냄새 나네요. 간한 냄새. 태수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다, 딸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아빠. 복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오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미자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외모나 옷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 네. 그리고 다시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태수와 서유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오미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태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지.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게 더 큰 복수야. 서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빠 멋있어요. 하, 늙은이가 무슨. 아빠, 이제 회사 다시 하실 거예요? 응. 잠깐만.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리요? 그래. 그리고 나면 아빠는 시골 내려갈 거야. 네. 딸아, 아빠는 이제 회장하기 싫어. 너한테 다 물려주고 아빠는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래. 아빠. 15년 동안 놓쳤던 걸 찾으러 가는 거야. 평범한 살. 그게 아빠가 원하던 거였어.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응. 가끔 보러 갈게요. 제 남편이랑요. 남편? 응. 민준 오빠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면서 저한테 다시 프로포즈 했어요.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빠가 축복해 줄게.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아버지와 딸 둘의 손은 꼭 잡혀 있었죠. 1년 후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 새벽 5시. 태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퀵서비스 헬멧을 쓰지 않았죠. 대신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이가 제법 컸네. 무릎을 굽혀 앉아 오이를 따는 태수의 손.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흙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 태수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하, 몸에 밴 게 어디 가나요? 오늘 딸 온다고 했죠? 사위도 같이 오고. 네, 점심때쯤 온대요. 에고 좋겠다. 딸 자주 보러 오니. 할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토마토, 상추, 오이, 고추. 1년 동안 정성껏 가꾼 것들이었죠. 딸아, 오늘 뭐 해줄까? 된장찌개? 아니면 삼겹살? 태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태산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서유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훈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은 태산그룹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27살의 나이로 대기업 부회장이 된다는 게 버거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 지훈 상무님.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이. 아빠 보러 가야 해요. 1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예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 아버지가 계신 곳. 아빠 기다려요. 곧 갈게요. 오전 11시 인천공항 근처 한 카페. 오미자는 카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미자 씨 3번 테이블 커피 나갔어요. 네, 지금 갑니다. 1년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고 아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힘들죠? 민준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일인데 뭐. 오미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엄마 제가 서윤이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뭐? 사실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서윤이는 저를 용서해줬어요. 엄마의 잘못과 제 마음은 별개라고. 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그런 착한 아이를 내가.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오미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엄마, 민준아, 서윤이한테 잘해줘. 그 아이 아버지한테도 용서 빌고 싶어. 언젠가 용기 내서 찾아뵐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강원도 태수의 집. 아빠. 서윤과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왔구나. 어서 와. 태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얼마만이에요? 서윤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무슨, 나 이제 그냥 농사꾼이야. 편하게 장인어른이라고 불러. 네, 장인어른. 하, 그래. 들어와. 밥 차려놨어. 마당에는 간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겹살, 상추, 고추, 된장찌개,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아빠, 이거 다 아빠가 키운 거예요? 그럼. 다 유기농이야. 농약 하나도 안 쳤어. 세 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태수가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제가 구울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희는 편히 앉아 있어.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 서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아빠가 원하던 삶이구나. 자, 다 구워졌다. 먹어봐. 태수가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바르고 마늘을 얹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아빠가 만든 특제쌈. 우와, 맛있겠다. 서윤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1년 동안 연습했거든. 넣을 거 알고. 민준도 한 입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아빠, 회사 생활은 안 그리워요? 전혀. 이게 훨씬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 돌보고 점심에 낮잠 자고 저녁에 산책하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 부럽다, 아빠.
너도 언젠가 이런 삶 살 수 있어.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태수는 막걸리를 따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장인어른.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랑해주면 돼. 있는 그대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이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저녁 무렵 서윤과 민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다음엔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아빠, 여기서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 건강 챙기세요. 무릎 아프면 병원 가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아빠 아직 팔팔해. 서윤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손을 흔들며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텃밭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 속에 항상 넣고 다니는 그 사진. 여보, 우리 딸. 잘 컸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이제 편히 쉴게. 당신 곁에 갈 때까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갈게. 태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부자가 뭔지.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민주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자.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손주들 보러 오면 밥 해주고. 좋아.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 후 태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가 문을 열자 오미자와 박철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장님. 오미자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미자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라니까요. 무릎 아프잖아요.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죠. 오미자 씨, 지금 뭐 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요.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지은 죄값이에요. 오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미쳤었어요. 돈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사람을 짓밟고.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태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미자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돈 없어졌잖아요. 명품도 못 사고 좋은 차도 못 타고. 그런데 지금 행복한가요? 오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네. 행복해요. 왜요? 남편이랑 매일 같이 저녁 먹어요. 예전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요.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아? 하면서. 그게 좋더라고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회장님, 오미자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정말이십니까? 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벌을 받았어요.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어요? 오미자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 말인데요. 네네.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미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네. 저는 찬성해요. 민준 씨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엄마의 잘못을 자기 잘못처럼 여기고 그걸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더군요. 박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장님 사돈이 뭐 별건가요? 그냥 사람이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태수는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몇 개 따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키운 거예요. 유기농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미자 씨. 네. 이제 사람 만날 때 눈을 보세요. 옷을 보지 말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오미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6개월 후 서윤과 민준의 결혼식. 작은 예식장.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민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손을 민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민준 씨. 우리 딸.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 태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객석에는 오미자와 박철호도 앉아 있었죠. 서로 눈이 마주치자 오미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딸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68세의 퀵서비스 배달원이었습니다. 낡은 양복 입고 딸의 상견례에 갔다가 물벼락을 맞았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아, 가난하면 인격도 없구나라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그 마음이 진짜 가난입니다. 저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어요. 태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딸아,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물려주는 제일 큰 유산이야.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온 태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딸 결혼식. 얼마나 예쁘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딸도 시집 보냈고 용서도 했고.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15년 전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해줘서.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 10년 후. 태수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죠. 주말이면 딸 가족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왔구나. 6살 손녀와 4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삼겹살 구워줄까? 와! 마당에는 다시 간이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서윤, 민준, 그리고 손주들. 오미자와 박철호도 함께 왔습니다. 사돈 어른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사돈도 건강하시죠? 네, 요즘 손주들 보는 맛에 살아요.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구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였어요? 할아버지는 회장님이었단다. 회장님? 그게 뭐예요?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야. 우와, 대단해요. 그럼 할아버지 돈 많았어요? 태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았지.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왜요? 너희들이 있잖아. 손녀는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죠.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이 순간이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상견례장에서 겉모습으로 무시당하고 딸아이의 파혼을 지켜보며 눈물 짓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눈물도 흘리고 분노도 하고 마지막엔 행복한 미소도 지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돈으로,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빨간 구독 버튼과 옆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동적이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우리 아빠 생각났어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면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사연가족,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